네, 오늘 저녁에 아마 치킨이 잘 팔릴 것 같아요. 다들 귀가를 좀 일찍 하시지 않을까 아닐까요? 큰 호프집에 모이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또 언제 탄생할지 모르는 아시아 최초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세계 최고의 몸값을 보유한 사람 두 선수가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아뿔싸 싶긴 한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 네이마르가 만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평가전이 오늘 저녁 8시에 열립니다. 그걸 직관하러 가서 취재하시는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축구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까지 알아볼게요.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님, 일단 네이마르 와요, 안 와요? 네. 오늘 아침에 SNS 보니까요. 네. 발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발 네. 중족골이라고 하거든요. 오른발. 중족골. 고질적인 이 네이마르의 부상 부위인데요. 좀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월드컵 무슨 4강전이나 결승전처럼 아주 중요한 경기면 무리해서라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A매치 친선 경기다 보니까 아마 무리해서 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로 부어 있으면은 뭐 몇 시간 뒤에 확 부상이 가라앉고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마 뭐 팬들 입장에서 많이 아쉽겠지만은 네이마르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리그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또 몸값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브라질 선수단, 정말 빅매치인데 손꼽아 기다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예매하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접속하자마자 68시간 뒤에 접속됩니다. 제 뒤로 대기자 28만 명. 그런데 저희 팀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이 계세요. 네,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그 어려운 예매를 해서 지금 정말 위풍당당하게 오늘 보러 가신다고 하는데 다들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 지금 맞추느라고 저희도 내기 좀 걸까 하거든요. 네. 기자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 기자로서 네. 직업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국적을 떠나서 네. 네. 그러면 한국과 브라질 간의 실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세 골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19년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A매치에서 우리가 0대3으로 졌고요. 9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브라질과 또 맞붙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0대2로 졌습니다. 그런 만큼 뭐 두세 골 차, 뭐 0대2, 0대3 이 정도 스코어가 좀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본다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6만 관중이 와 하고 대표팀에게 응원을 보내고 우리 기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네, 기를 받고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고 손흥민 선수가 또 요즘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은 우리가 1999년에 브라질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오. 김도훈 선수가 그때 결승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네, 7번 맞붙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브라질을 이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기지 말라는 법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2002년에도 4강까지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광화문에 뛰쳐나가고. 네,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우리가 몬징이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지켜볼게요. 네이마르 선수가 네. 입국하고선 SNS에 화제 검색어 며칠 내내 오를 정도로 그랬었는데 또 간밤에는 부상이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클럽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EPL 득점왕으로 이번에 청룡장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네, 청룡장 하면은 이 체육 훈장 5가지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단계의 훈장이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멤버들이 무슨 훈장 받았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요. 청룡장을 못 받았고요.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4강까지 가도요? 네, 바로 아래 단계의 훈장을 받았고요. 그때 청룡장 받은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거스 히딩크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청룡장을 받는 게 손흥민 선수가 처음이에요. 개국이래.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선수로서 말이죠. 네. 물론 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 이런 분들은 청룡장을 받으셨지만은 축구 선수가 이 청룡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고 특히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보통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렇죠. 대신 주거든요. 네. 근데 직접 대통령이 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고요. 축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또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몸값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급으로 한 3억씩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득점왕을 놓고 경쟁을 했던 살라 선수 아니면 뭐 네이마르 선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나치게 할인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손흥민 선수 몸값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팀 내에서 그리고 EPL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요. 그게 좀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욕심을 좀 낸다면 괜찮은데 토트넘에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나 여기가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몸값을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토트넘에서 뛸 수 있다면 그게 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손흥민 선수 몸값은 뭐 어쨌든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가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하긴 그 케인하고의 그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케인의 몸값이 현재 훨씬 비싸기는 합니다만 둘이 이 합이 잘 맞는다. 그리고 팀에서 다들 그렇게 좋아해주는 그런 걸 보니까 사기가 올라갈 법도 한데 손흥민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브랜드의 경제적 파급 효과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 뭐 브랜드 가치 이걸 평가했는데 뭐 2조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2조 원 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뭐 가치라면은 네. 게다가 또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건 노스 세븐이라고 또 개인 브랜드도 런칭을 했어요. 노스라는 게 손을 뒤집은 글자 맞죠? 그렇습니다. 네. 뭐 되게 복잡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SON을 뒤집어서 네. 노스라고 했고요. 7번은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죠. 사실 이렇게 스포츠 슈퍼스타가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CR7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7 이런 브랜드 해가지고 뭐 속옷, 향수, 스포츠 브랜드, 시계 뭐 이런 브랜드를 론칭했고 뭐 베컴이라든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이마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다 자신의 브랜드를 다 론칭하고 굉장히 큰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뭐 손흥민 선수도 지금의 인기라든지 이걸 감안한다면은 제품만 잘 나온다면은 엄청난 이것도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 브랜드가 2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호텔을 런칭한다, 뭐 숙박업소 관련해서도 지금 브랜드를 출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CF 몇 개나 찍었는지 이런 거 통계 나옵니까 지금?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CF만 찍은 게 한 40여 개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네.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네. 이게 한 편 출연할 때마다 그전에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억 이상 출연료가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지금 사실 어떻게 추산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한류 스타라고 하는 톱스타 저리 가라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와서 그 잠깐 동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니까 CF 찍을 때도 단발성으로 찍고 간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제작진이 전부 다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아 진짜요? 네, 한국에서 물론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찍기도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CF는 영국까지 제작진이 전부 다 건너가서 스태프들이 가는군요. 네, 런던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짧게 찍으라고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그 본인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트레이너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춘천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그런 축구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육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마디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루틴을 지키고 있고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손흥정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손흥정 씨의 트레이닝 방식이 그래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왼발 오른발 하루에 1000개씩 그 연습 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도 이 원래는 손흥민 선수의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발, 양발을 다 네. 같이 잘 쓸 수 있도록 처음에 무조건 일단 왼발로
훈련을 시켜요. 그냥 똑같이 왼발 오른발 같은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슈팅은 왼발 그리고 첫 드리블도 왼발로 하도록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그 루틴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 다 쓰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양발을 잘 쓰기는 해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처음 맡았을 네. 때 한국 선수들을 보고 놀랐던 거는 첫 번째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다 우리 선수들이. 두 번째 위기 질서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 양발을 다 잘 쓰네. 네. 왜냐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왼발만 잘 쓰든지 오른발만 잘 쓰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오른발로 차다가 또 어떨 때는 왼발로 차고 그러니까 양발을 다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표팀 한국 대표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양발 다 쓰면은 아무래도 공격력이든 수비력이든 올라갈 테고 왜 야구에서도 투수 중에 좌완이 귀한 게 이 왼쪽을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왼손 포수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포수가 되려면 공도 잘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왼손으로 공 잘 던지는 선수를 포수로 쓰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공 잘 던지면 당연히 투수 시켜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왼손 포수가 없는 건데 그런 만큼 뭐 우리나라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왼발 오른발 다 이렇게 잘 쓰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선수들만의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 몸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친선 경기 티켓팅 전쟁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아이돌 공연 저리 가라였습니다. 저희 주변에 단 한 번도 예매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예매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H.O.T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으로 H.O.T부터 BTS까지 난 다 됐다. 근데 이번에 실패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축구협회가 30만 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게 서버를 늘려놨는데 75만 명이 접속해서 마비됐다. 관심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브라질이라는 팀이 오는 만큼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걸 넘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 봐야죠.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그럼요. 또 손흥민 선수가 맨날 볼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보러 가자 이렇게 이 팬들이 전부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지금 상한볼로 가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 올해 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축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고 게다가 2년 넘게 우리가 방역 정책 때문에 밖에서 야외 활동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 어떤 욕구들, 그런 눌렀던 욕구들이 최근에 확 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장도 뭐 야구 인기가 떨어졌니 어쩌니 그런 얘기에도 요즘에 관중들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도 잠실구장에 한 2만 명 넘게 들어왔고요. 그런 만큼 최근에 그런 국민적인 욕구가 폭발하면서 이 야외 스포츠 이 현장에 또 활기가 다시 돌아오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TV로만 만났던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것도 재미일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면면도 알아보고요. 브라질 국가대표팀 라인업을 보니까 모르는 구단에서 뛰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일단 구단 자체가 다 소위 네임드 구단. 그런데 이 선수들 몸값을 합치면 1조 원이라는데 각각 선수들 몸값 한번 볼까요? 네. 뭐 굉장히 일단은 그 네이마르 선수가 한때는 가장 비싼 몸값 선수로 유명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네이마르도 30대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값이라는 것이 당장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30대 접어들면 아무래도 몸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20대 초반에 비니시우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몸값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데 높고 있고요. 뭐 브라질 선수의 몸값 전체를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한 7.5배?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몸값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몸값이 높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브라질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몸값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몸값을 책정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독일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퍼 마크트라는 데가 가장 유명한데 이런 데가 이제 유럽 축구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네.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뭐 K리그에서 뛰거나 아시아 무대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뭐 몸값의 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 자신감을 갖고 오늘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잘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비니시우스, 저는 이름이 특이해서 신인가? 심지어 그 이름이 비니시우스 주니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아들인 비니시우스 주니어. 그 집안이 다 신인가? 저는 그 챔피언스리그 결정전을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뭐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만약 네이마르가 최전방에 못 나온다면은 이 비니시우스가 최전방 공격수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수를 막는 게 우리 수비수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활약 펼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자, 오늘 열릴 브라질전 외에 세 차례 평가전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기들,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정리할까요? 네, 6월 6일 현충일에는 칠레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A매치를 치르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는 파라과이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는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상대하거든요. 네. 우루과이의 가상 상대라고 보면 됩니다. 칠레와 파라과이는 물론 뭐 이 두 팀도 나름 또 강한 팀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루과이의 가상 상대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경기는 6월 14일 이집트와의 경기입니다. 이집트에는 모하메드 살라, 별명이 파라오죠. 진짜 그렇죠. 신적인 존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선수죠.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EPL 득점왕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대를 거는 어마어마한 빅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6월이 좀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